시장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죠. 오늘 절대전략에서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의 시각으로 시장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고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경기 재개, 상승 재개. 네. 지난주 후반에도 너무 겁먹지 말자, 뉴스에 귀를 닫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상승 재개라고 오늘 장 한마디 달아주셨어요.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경기 재개는 느낌표, 상승 재개는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경기 재개는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유럽부터 시작돼서 오미크론이 줄어들고 확진자가 엄청 발생됐다가 그러면 오미크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서 경기 재개는 이제 확실히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럼 주가 지수도 주식도 이제 우리 한국의 주식도 상승이 재개될지에 대한 궁금할 텐데요. 저는 상승 재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경기가 물론 이제 주식이 경기보다 앞서는데 주식도 벌써 반전을 시작했고 경기도 재개가 된다면 당연히 우상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6일 동안 180포인트 저가 대비 올라갔는데 이게 V자 반등처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제 화요일부터 눌림목 조정에 목가 이렇게 계속 오히려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일권에 스토캐스틱 전환 지표가 가일권에 바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안정이 된다는 거죠.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더라도 주가가 박스권으로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마음대로 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재개라고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느낌표를 바꿔서 상승 재개를 보고 이제 담아야 될 주식을 담자. 만약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본인의 실력으로 확신이 들려면 쉽지 않거든 일반인들은.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 만약에 전문 의견 듣고 하시되 일단 그래도 좋은 주식은 지금부터 확실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담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게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을 이렇게 보면 전체 시가총액 100등 고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승률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금호석유 상승 1등, 하나솔루션, 삼성엔지니어링, H 포스코, KB금융, 중공업, 건설, 은행주 이렇게 있죠. 은행주도 경기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주도 경기와 동행을 하든지 하게 됩니다. 선행은 반도체가 조금 선행하지만 어쨌든 화학과 은행주가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경기는 좋아진다는 얘기거든. 그 롯데케미칼이 포스코 케미칼도 경기 관련된 주식들이 잘 올라가 상위권에 포진이 돼 있다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중에 핵심적인 종목이 바로 롯데케미칼인데요. 저기 롯데케미칼이 한 18만 대만 찍으면 이제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18만 9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2020년도 여기 7, 8월이거든요. 2020년도 7, 8월 달에 실제로 8월부터 시작했는데요.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제가 롯데케미칼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거의 100% 가까이 아니면 최소 50% 이제 30만 대를 간다고 강력하게 조언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것처럼 이제부터 롯데케미칼은 리스크가 아주 작은 구간이다. 그리고 파동상으로도 스토캐스틱 파동상으로도 전체적으로 보면 3천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강력한 과거에 이렇게 2021년도 20년도 말부터 하반기부터 21년도 초반까지 올라가는 이런 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요. 하지만 기술적 반등을 구간이니까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 이제는 물려도 마음 편히 있어도 되는 그런 롯데케미칼이고요. 이제는 롯데케미칼이 화학주니까 유가만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화학주는 유가가 올라가되 경기가 제품 수요가 계속 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유가도 올라가고 경기까지 좋아져야만
이 가치 수요까지 좋아지고 해야만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 지속성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전체 시장을 봐야 될 때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러면 LG 엔솔이 100조대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이 교란이 됐는데 언제 정상적으로 안정이 될까? 그러면 LG 엔솔을 너무 이제 집중하지 않아도 전체 시장을 보면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59만 8천에서 44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어저께 다시 57만 대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몰렸던 사람도 다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수급에 대해서 일단락이 된다는 거죠. 수급이 정상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LG 엔솔 자체에서도 들어갈 사람, 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장기 갈 사람, 단기 할 사람 다 어느 정도 됐고 이번 주에 특히 보시면 200만 주 정도로 안정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안정이 돼 있는 상태도 그럼 기관들 외국인 매매도 안정이 돼 있죠. 거래량도 그렇고 그러면 다음 주는 더 정상화된다는 그러면 안정화되면 이제는 정석적으로 미래 실적에 의해서 정석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면서 움직이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안정이 50만에서 한 뭐 55만 사이 왔다 갔다 하면 안정이 아니면 48만 안정이 되면 전체 시장에 대한 수급도 정상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LG 엔솔만 보지 말고 시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그런 게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준비하신 부분이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리고 제가 경기 민감주 롯데케미칼보다 이제 네. 사도 된다고, 제가 작년 9월달 사도 된다고 했다가, 틀렸습니다. 아직 쉽지 않고, 오미크론도 있고, 강화되면서 좀 늦어졌는데요. 이제는,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확정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3월 정도 초순경, 중순경 정도 돼야만, 3월 한 달 뒤 돼야만 경기가 추세적으로 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까지는 반등해주고 그 이후에 3월 중순에 과연 계속 반등해줄지 아니면 새로운 3월 중순부터 새로운 성장주들이 갈지는 3월 중순에 판결 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냥 반등장이라고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어떤 경우든 뭐 성장주 이런 뭐 경기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실적 개선주는 좋아요. 그냥 같은 업종 내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오면 안 가고요. 빠지고 오히려 계속 좋으면 좋고. 그래서 실적이 미래도 탄탄한 우상향 되는 것은 겁먹지 말고 전체 조정받을 때 강력한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2020년 하반기에 산업재 소재 갔을 때 그때 차트를 좀 보여주셔가지고 그게 궁금했는데 경기가 아직 더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한 달 동안은 반등 흐름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시네요.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나요? 네, 이제는 전체 지수를 제가 코스피 지수에 대형 우량주나 이 지수 관련주를 할 때는 종합주가 지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량주, 코스피 100 이런 거 매매하신 분들은 갑이 바로 지수거든요. 지수가 갑이거든요. 그리고 소형주에도 지수가 폭락할 때는 폭락할 때는 영향을 미치고요. 급등할 때는 지수 급등할 때 소형주 영향 별로 안 미치지만 하락할 때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가 반등하고 나서 이 목표치가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2,89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그럼 2,890포인트가 12평선인데요. 그럼 12평선까지가 오르면 그러면 지금보다 아직도 100포인트 이상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올라갈 걸 보이고요. 지금 나스닥 이렇게 해외 지수를 보더라도 괜찮고 안정적이거든요. 그 미국 지수가 급락해서 나스닥이 급락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박스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주식은 시장 안정세가 강화된다.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 그러면 실적주를 공략해야 된다. 실적 좋은 것만 찾아서 하시면 시장이 안정됐을 때부터는 반등도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 추세적인 반등을 노리는 종목을 사려면 결국은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많이 담으셔야 되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현금을 실적주로 편입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주셨네요. 그럼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질문 네. 드릴게요. 2차 전지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사실은 이제 단기 매매자들은 겁나고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 투자자, 장기 실적을 미래 그 기업을 보고 하면 지금도 강력히 매수해야 되지만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오고 올라갔다고 가격을 보고 내가 주식을 하게 되는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미래 실적이 보장돼 있는 거죠. 공장을 계속 지으면 그러면 내가 실적이 보장된 걸에서 내가 나의 돈을 투자를 해준다면 그 기업의 담보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내 돈을 회수한다는 그런 투자자는 바보 같은 투자자죠. 어떻게 보면 담보 가치가 올라가는데 왜 담보물을 회수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장기 투자의 정답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실적으로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온 게 솔루션 첨단 소재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연거 2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120억대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20억밖에 안 나왔으면 이건 만약에 시가총액 보면 이건 10분의 1 정도 가도 정상적이거든요. 이래서 그런데 미래 실적이 나오니까 올해도 실적이 계속 예상보다 특히 안 나올 걸 보이는데 이 동박이라는 게 생산 차질이 아주 심하거든요. 양산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실적이 거의 컨센서스가 지금 올해 작년에 124억 20억이고 이거 700, 500도 안 나올 거 보이고요. 이거 1000억은 못 올라갈 거. 그러면 못 간다는 거. 이런 것은 제외시켜야 된다. 실적이 탄탄해 좋은 주식으로 2차 전지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요. 코스닥 거래대금 너무 적은데 이거 괜찮나요? 이제 코스닥 거래되면 이제 다들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래소가 이렇게 좀 거래소는 기간에 외고 있는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면 올라가고 나면 그 이후에 좀 좋아지지만 구조적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서 활성화되지 않을 거다.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전략의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릴 때다. 그리고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시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